이 전체 가격을 9억에 팝니다. 9억. 예, 매매가가 9억이고요. 1층 3억, 2층 3억, 3층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나 박승사가 지금 사는 곳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한 로망들이 있으시잖아요. 있긴 한데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게으르기는 하지만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생활, 자연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오늘의 얘기는 이제 겸용주택입니다. 겸용주택이라고 하면은 뭐 1, 2층은 뭐 상가, 3, 4층은 주택 이렇게 해서 혼합되어 있는 건데 네네. 한참 이거에 붐이 일었는데 혹시 그때 관심이 좀 있었나요? 좀 관심이 항상 있었죠. 근데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관심보다도 입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입지가 좋은 곳은 지금도 좋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은 힘들죠. 그렇죠. 보통 겸용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도 받고 그냥 본인이 거주하는 분도 있고 혹은 본인이 거주하면서 임대가 아닌 내 사업을 또 하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잘 굴러가면 좋은데 임차인도 안 맞춰진다거나 네. 또 입지가 주변에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안 오른다거나 네. 이러면 사실 조금 손해도 있다 느끼시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역별로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뭐 이주자 택지라던가 이 단지를 아예 딱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짓지 않으면 아예 허가가 안 나오는 그렇게 돼 있어서 물며 겨자 먹기로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특히 신도시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 일 때문에 알아봤지만 보통 주택은 필요 없다. 다 상가로 지면 안 되냐. 안 된다. 여기 무조건 겸용주택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얘기가 좀 사족이 길었는데 네. 이 겸용주택을 어찌어찌해서 판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러면 주택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비과세 혜택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받느냐 네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겸용주택은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건축법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세법상의 기준으로만 따지면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봐도. 근데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많다. 그러면 그냥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제 면적을 보고 네. 주택 면적이 더 많냐 네. 상가 면적이 많냐에 따라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 보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네네네. 해볼게요. 일단 상가가 3층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1층, 2층, 3층이고요. 네. 이 전체 가격을 9억에 팝니다. 9억. 예, 매매가가 9억이고요. 1층 3억, 2층 3억, 3층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때 첫 번째 1층은 상가고 2, 3층이 주택이다. 즉 주택 면적이 50%가 넘는다. 넘는다. 이 경우라면 그러면은 면적이 높으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보죠. 그렇겠죠. 그리고 9억이잖아요. 그러면 12억까지가 비과세 되는 한도거든요. 네. 그럼 이건 전체로 봤을 때도 9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죠. 야, 전액 비과세입니다. 1층은 사실 상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택처럼 여겨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1층과 2층이 상가고요. 3층만 주택인 경우죠. 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보유 면적은 50% 미만인데 미만이죠.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택만 주택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고 그냥 상가는 상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듯이 네. 주택은 주택 비과세, 다르다 보는 거죠. 상가는 한 물건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죠. 따로 본다. 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네. 이게 9억이 아니고 네. 고가로 해서 15억이다. 15억이다. 전체가 15억이고요. 1층 5억, 2층 5억, 3층 5억. 네. 이렇게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1층은 상가고 2, 3층이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 보유 면적이 50%가 넘는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규정이 생긴 거거든요. 정책으로 봤을 때 고가 주택은 일단 좀 안 입고 왔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다를 건 없는데 일단 고가 주택이 되면 주택 상가 면적을 따지는 건 논외로 하고 그냥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예요. 완전 달라집니다. 12억이 넘었다. 전체 네. 면적이. 네. 이 부분 때문에 달라진다고 하는데 자 그래도 비과세는 아까 주택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5층 상가는 주택에서 뺀다고 했고 2, 3층은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받쳐봤더니 10억이잖아요. 10억이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12억 비과세니까 까지.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습니다. 얘는 비과세.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몇 년 있으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틀렸나요? 너 신고 잘못했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맞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부는 따로 계산한다. 네. 12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10억까지 비과세. 나 아무리 봐도 맞는데 네. 뭐가 문제일까요? 이 계산이 좀 달라요. 비율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비율이요? 네. 2층, 3층이 10억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원가가 없다고 치고 네. 10억 이익이 났으면
12억 이내니까 그냥 비과세라 생각하고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계산할 거는 전체 금액 15억 중에 10억이 주택 부분에 대한 이익이라고 쳤을 때 네. 전체 15억 중에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게 12억이잖아요. 그러면 12, 그 비율만큼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일단 말은 어떤 의미인지 뭐 비율을 따져라 네. 라고 하는데 계산식으로 한번 생각해주면 비과세 부분은 얼마큼일까요? 12억까지. 그럼 15분의 1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분의 12 하면은 대략 한 7억 정도? 그거는 8억 좀, 8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주택을 5억, 5억씩 해서 10억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7억 남짓의 금액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낸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추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상가는 상가대로. 일단 좀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복잡합니다. 주택 비과세 12억을 통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주택의 비율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 반대로 3층만 주택이에요. 결국에는 이 전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양도세죠?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5억에 매도를 네. 하는 거고 네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안분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 그건 그냥 안분 안 하죠. 어차피 처음부터 분리해서 계산을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택 부분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적은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비율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얘기 조금 사례로 들었지만 수치가 좀 복잡하실 겁니다.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 그러면 겸용주택 팔 때 어떤 절세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절세 팁보다도 실수를 안 하셔야 되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뭐 주택 부분, 상가 부분은 본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매매가액은 조정이 안 돼요. 남한테 파는데 야 내가 세금 줄일 거니까 이거 매매가 좀 받고 이게 안 탈세죠, 되잖아요. 탈세. 그러니까 매매가는 총액은 정해질 텐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비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절이 됩니다. 그렇죠.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전체 금액이 중요한 거지. 내가 주택 부분 얼마 샀냐. 물론 나중에 본인이 팔 때도 연결은 되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주택이 비과세 된다고 해가지고 자 주택은 11억에 맞추고 상가는 한 1억만 상가를 하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손 대지 않고 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다 고시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보다 빠른 건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서 배분을 잘하면 생각 외로 절세가 많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그 합법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그냥 넉넉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특히 고가주택 되신 분들은 이게 주택 비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게 안분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충분히 절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세무사 말대로 계약하시기 전 혹은 계약하셨다면 양도세 신고하기 전에 네. 꼭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동일한 물건이지만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겸용주택 적극적으로 준비하십시오.